한능검 1급을 넘어 만점까지 박하사탐 박하늘입니다. 68회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심화 해설 강의로 찾아왔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고난도 문제 가볍게 5문제 정도 풀이를 진행을 했었고요. 오늘은 1번부터 50번까지 전체적인 모든 내용 심화 해설 강의를 통해 개념 정리까지 가능한 그런 유일무이한 해설 강의로 이렇게 다시 한번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 먼저 공지를 하나 드려야 할 게 있어서 이 말씀 드리고 이제 1번부터 시작을 할까 하는데요. 저희 박하사탐 채널에 들어오시면 박하사탐 30분 때려잡기 강의가 4년 전에 촬영한 지금 보고 계시는 조회수 대부분 이제 5만에서 10만 이상 나오는 이 4년 전에 제가 조금 더 젊었을 때 파이팅 넘치는 시절에 만들었던 강의가 있고요. 최근에 새롭게 제작해서 CG 작업까지 해서 올리는 저희 교재에 딱 맞는 교재 연계 강의가 새롭게 올라오고 있어요. 아무래도 4년 전엔 제가 부족한 내용들도 좀 많다 보니까 이 과거 영상으로 공부하지 마시고요. 이 저희 교재와 연계가 되고 있는 이 CG 편집해서 새롭게 제작하고 있는 이 30분 때려잡기 박하사탐 한능검 30분 때려잡기 CG 편집본 이걸로 공부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아직도 이 알고리즘 때문에 과거 4년 5년 전 영상들이 계속 위에 올라오다 보니까 여러분께서 그걸로 이제 공부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그것보다는 최근에 저희가 이 한능검에 오롯이 한능검에 특화시킨 한능검만을 위한 새롭게 제작한 강의로 공부하시기를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 교보문고나 또는 네이버에서 연계 저희 아주 얇은 초합축본 제가 얼마 전에도 이제 교보문고 강화문점 가서 한번 모니터링을 했었는데 전체 시중에 나와 있는 교재 중에 가장 얇은 초합축본 교재로 작업이 되어 있으니까 이 교재를 통해서 공부하시기를 다시 한번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68회 한능검 해설 강의를 보고 계시는 분들은 69회, 70회, 71회 앞으로 한능검을 대비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합격하신 분들은 지금 자격증 취득하셨기 때문에 뒤도 돌아보지 않고 본인의 꿈과 목표를 향해 또 뛰어가고 계시지 않을까요? 다음 회차는 또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최근에 이 트렌드까지 좀 제가 확실하게 좀 정리하면서 강의를 할 예정이고요. 2024년이 되면서 저희 교재도 약간 개정을 했습니다. 24년 1월 5일자로 개정본을 지금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 교재를 통해서 1급을 넘어 만점까지 함께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한번 가볼까요? 항상 우리 한능검 1번 선사시대 문제 등장하죠. 선사시대 1번 선사시대 문제. 제 기출문제 해설 강의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1번부터 10번까지 10번 단위로 오른쪽에 핵심 포인트들을 따로 정리해드리고 있고요. 여러분 문제를 푸시면서 오답 정리만 하지 마시고 맞은 문제에서도 모르는 보기가 있다면 반드시 하트 표시라던가 별표를 해두셔서 맞은 문제 속에서도 몰랐던 내용 노트 정리를 통해서 실력 점검을 넘어 향상이 될 수 있는 그런 해설 강의로 활용하시기를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 시간 투자하시는 거에 만큼 또 점수가 또 올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약점 공략과 함께 실력 향상 이걸 목표로 한능검 해설 강의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자, 1번 문제는 이제 선사시대 문제죠. 항상 나오는 문제인데요. 저희가 이제 개념 강의에서도 이 선사시대부터 이 핵심 포인트, 박하사탐 키워드를 제공해 드리고 있고, 저희 해설 강의에서는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키워드. 짜잔. 고인돌. 밑에 계급 발생. 고인돌과 계급 발생을 통해서 1번 선사시대는 청동기가 나왔음을 파악할 수가 있어요. 구석기, 신석기를 지나서 이 청동기. 계급 발생과 고인돌을 통해 청동기를 파악할 수가 있고, 자, 항상 나오는 단골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1번 반달돌칼. 자, 제가 우리 박하사탐 키워드에서 드리는 거 있잖아요. 반달돌칼 나오면 이렇게 그리십시오. 반달돌칼 이렇게 그리시고요. 반달돌, 돌이니까 신석기인가? 이 함정으로 잘 출제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자, 그런데 지금 보신 분들 죽을 때까지 반달돌칼이 청동기라는 것을 바로 아시게 될 겁니다. 3D로 청동이라고 써있지 않습니까? 이 모양 그리시면 이렇게 청동하고 써있지 않습니까? 벼농사를 짓고 벼이삭을 수확할 때 썼던 반달돌칼은 청동기 유물이죠. 정답은 1번입니다. 반달돌칼 문제였어요. 자, 2번 소를 이용하여 깊이가리를 하였다.
자, 철제 농기구를 만들어서 소에다가 이렇게 매달아서 땅을 깊게 밟을 수 있는 철기 시대의 특징이 되겠고요. 주로 동굴이나 강가의 막집에서 살았다. 막집, 자, 우선은 동굴에서 막집에 산 거는 여러분 구석기고, 강가에서 움집을 짓고 생활한 건 신석기죠. 약간 두 개를 좀 섞어 놓은 것 같긴 한데, 물론 막집을 강가에 지을 수도 있으니까 뭐 구석기라고 하겠습니다. 구석기. 오수전 화천의 중국 화폐를 교육한 것은 이제 철기시대 중국 춘추전국 시대 국가들과 교류했음을 알 수 있는 유물이 되겠고요. 의복 생활의 시작. 자, 여러분 농사를 지을 때 동물 가죽 입고 농사 지으면 땀띠 나지 않을까요? 통풍이 좀 잘 되는 시원한 옷을 입는 농경의 시작, 신석기의 특징이죠. 의복 생활의 시작, 신석기가 되겠어요. 정답을 1번을 찾아내신 분들이라 하더라도 2, 3, 4, 5번 중에 모르셨던 게 있으면 이렇게 만약에 내가 깊이가리 철기 몰랐다 이렇게 하트를 딱 해두시고 50번까지 쭉 끝내신 다음에 다시 앞으로 돌아오셔서 하트 부분만 노트에 정리하시면 이게 바로 실력 향상으로 이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지 제가 말씀을 좀 드렸고요. 2번 문제 한번 가볼까요?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2번 문제 고조선 문제 나왔습니다. 자, 고조선. 고조선을 여러분 이제 우리 어떻게 정리합니까? 고조선 하면은 단군조선과 위만조선 이렇게 정리를 하죠. 부왕, 준왕. 이 준왕 시기에 중국의 이런 분열기, 중국의 혼란한 틈을 타서 위만이 무리를 이끌고 이 준왕 부하로 국방의 이 경계, 국경선을 지키는 이 수비대장을 하다가 배신을 하고 준왕 몰아낸 뒤 왕이 되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자, 키워드를 보니까 준왕을 몰아내고 왕이 되었다. 왕검성을 중심으로 백성을 받아들여 나라의 내실을 다졌단다. 위만의 특징이네요. 위만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위만조선의 특징은 딱 두 가지 정리하시면 바로 끝납니다. 철기의 본격적 수용, 그냥 수용이 아니라 본격적 수용이고요. 그 다음 중개무역으로 부를 축적하였다. 이 두 가지가 위만의 특징이었죠. 자, 그럼 이 두 개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1번 율령을 반포하여 체제를 정비하였다. 요거 삼국시대죠. 삼국시대. 화랑도 하면은 신라 진흥왕 때 화랑제도를 개편했죠. 내싱 좌평, 육좌평, 백제죠. 백제의 관등이 나와 있고요. 진번과 임둔을 복속하여 영토를 확대하였다. 네, 위만조선 때. 자, 보기가 약간 어렵게 나왔는데 만약에 모르셨으면 물음표 해두시고. 5번 욕살과 철역은지 우리 한능검에서 종종 나오는 직책입니다. 고구려의 지방관 명칭이에요. 욕살, 철역은지 나오면 고구려. 요거 모르셨다면 하트 표시. 자, 그러면 나머지 국가들 다 우리 속어법으로 지우면 4번 보이죠. 위만 때 진번과 임둔을 복속하면서 영토를 확대하게 됩니다. 정답은 4번이었어요. 진번, 임둔. 낭랑, 임둔, 진번, 현도 이 네 개의 이 우거왕을 몰아내고 한 무제가 9년을 설치하기도 했었죠. 이 진번, 임둔을 복속했던 것은 위만 때 일이 되겠고요. 5번하고 4번을 좀 헷갈리신 분들이 계실 것 같긴 한데 5번은 자주 나옵니다. 욕설, 철역은지. 고구려의 지방관, 요거는 꼭 잡고 가셔야 되겠어요. 최근 한능검 경향이 공무원 한국사에서 나왔던 내용들 몇 가지씩 갖고 오지 않습니까? 과거 2022년도에 비해서는 조금 까다로운 보기들이 함께 나오다 보니까 여러분 좀 꼼꼼하게 이런 헷갈렸던 보기들 갖고 가셔야 되는 이런 훈련을 조금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3번 볼게요. 다음 자료에 해당하는 나라, 이 나라는 어디입니까? 자, 키워드 한번 가볼까요? 여기 있네요. 제천행사 영고, 뭐 보너스 문제처럼 나왔어요. 제가 이 키워드 하나 드리잖아요. 친구한테 이제 약속을 잡을 때 얘기하는 거죠. 동묘야, 우리 오늘 고동색 부영 아파트에서 저녁에 만나자. 부영 아파트 지역마다 하나씩 있지 않습니까? 부영 아파트 벽 색깔이 고동색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동묘야, 오늘 고동색 부영 아파트에서 만나자. 동해, 무천, 고구려, 동맹, 부여, 영고, 바로 나왔죠. 부여의 특징이었어요. 3번은 여러 나라의 성장 문제가 되겠고요. 여러 나라의 성장. 그 중에서도 부여가 나왔습니다. 키워드 아주 쉽게 나왔죠. 영고. 자, 그럼 부여 찾아볼까요? 1번 신성지역엔 소도가 존재하였다.
재정분리 사회인 사만에서는 제사장인 천군이 있었고 천군이 지배했던 소도가 존재하고 있었어요. 사만의 핵심이고요. 소도 시옷, 사만 시옷 이렇게 시옷 키워드로도 정리가 가능하죠. 2번 매매혼의 풍습, 민며느리라고 합니다. 민며느리제는 옥저의 풍습이었고요. 사출도 부여, 정답 3번이네요. 마가우가 저가구가. 단군과 아마바너피가 유명하였다. 옥저보다 조금 더 남쪽에 있어서 따뜻한 남쪽 나라이기에 특산물이 풍부하였다. 이렇게 정리하면 조금 쉽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동해의 풍습이었고요. 자, 5번도 모르셨던 분들 하트. 대로, 패자. 이것도 역시 고구려의 관직이에요. 고구려의 관직명, 상가, 고추가, 대로, 패자, 뭐 욕살, 철역은지 모두 묶어서 고구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수월하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모르셨다면 하트 표시. 3번 무난하게 여러분 왜 한능검 처음 공부할 때 대부분 여러 나라의 성장까지는 다들 공부하시지 않습니까? 첫날 공부할 때 나왔던 핵심 키워드 단어들이 지금 3번까지 구성이 되어 있군요. 자, 4번 한번 가볼까요? 요거 약간 어려우셨을 것 같은데요. 4번은 백제의 문화유산입니다. 삼국시대 백제에 대한 문제가 되겠고요. 어떻게 백제인 줄 알았을까요? 백제라고 써있지 않습니까? 보기에 여러분 쉽게 풀 수 있게 어떻게든 키워드를 줍니다. 분석을 하시면 쉽게 보실 수가 있고 가, 다, 가나, 다만데 자, 큰 맥락으로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지역이네요. 가나간 지역이고 다라간 지역이고 마가 또 하나의 지역이에요. 이런 문제 충청도 일대 답사처럼 문제가 잘 출제가 된다는 거 이렇게 잡을 수가 있는데요. 자, 여러분 재밌는 키워드 있어요. 공산성이잖아요. 공산성이 공주입니다. 과거에 이제 웅진이라고 불렸던 곳이죠. 공주시. 지금은 충남 공주시고 과거에는 이제 웅진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나의 부소상성 있죠? 부소상성. 부여입니다. 부여. 자, 과거 백제시대에는 삽이라고 불렀죠. 다음 여기로 수도를 옮기려고 했었다. 뭐 이런 또 유물이 발견됐던 지역으로서 익산입니다. 익산하면 우리 미륵사지 석탑, 뭐 무왕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최근에 왜 소년시대라는 OTT 드라마가 바로 부여일 때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하는 그 사투리 나오는 바로 그 지역이 되겠고요. 웅진에서 사비는 이제 백제 성왕이 천도했던 지역이고 웅진은 문주왕이 천도를 하고 우리 한능검에서는 주로 무령왕의 업적과 묶어서 문제를 잘 출제를 하죠. 익산하면 이제 무왕, 미륵사지, 석탑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그럼 볼까요? 문제 1번 웅진성이라고 불리기도 했다. 맞는 내용이고요. 2번 무령왕릉. 자, 무령왕릉은 중국식 벽돌 무덤이에요. 양나라. 중국 남조의 양나라 사람들이 와서 이 무덤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중국과 매우 긴밀한 관계였음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유물이 되겠습니다. 무령왕, 중국 남조, 양나라의 영향을 받았다. 양나라. 맞는 내용이고요. 3번 다는 부소산성입니다. 성왕이 전사한 곳 어디입니까, 여러분? 자, 성왕은 관산성 전투에서 전사합니다. 신라 진흥왕한테 배신당하지 않았습니까? 이 관산성이 있는 지역은 충청북도 옥천이 되겠어요. 충북 옥천입니다. 옥천. 우리 고속도로에 보면 옥천휴게소라고도 있죠. 이 옥천에서 전사를 했기에 3번이 이 장소가 맞지가 않고요. 4번 라 어디 있습니까? 능산리 고분군에 사신도 벽화가 남아있는 무덤 이게 발견되기도 했고, 자 5번 좀 하트 표시해 두실 필요 있어요. 이 수부라는 게 수도라는 뜻이에요. 수도, 왕이 살고 있는 수도. 이 무왕이 아마도 이 익산 지역으로 수도를 옮기려고 한 것이 아닌가를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유물이 되겠습니다. 무왕, 수부, 그 다음에 뭐 미륵사지, 석탑 이런 것들은 좀 중요한 부분이죠. 최근에 이 수부라는 글자가 새겨진 기와 출토 이게 보기로 나왔다는 것은 단독 문제로도 얼마든지 향후 다다음 회차쯤에 나올 확률이 있다는 걸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 회차 준비하시는 분들 5번 같은 건 좀 잘 봐두시고요. 4번은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백제 문화유산 파트 지역이었습니다. 5번 가볼까요? 사이시기 문제. 그렇죠. 우리 한능검의 꽃 사이시기 문제가 나왔어요. 자, 시기를 보니까
왕이 장차 백제를 쳐서 대야성에서의 싸움을 되갚으려고 김춘추를 고구려를 보내 군사를 청하였다. 대야성 전투에서 김춘추의 딸이 죽었죠. 자, 이 5번은 항상 나오는 한능검에서 매 회차 출제가 되는 신라의 삼국 통일 과정 문제입니다. 삼국 통일 과정. 자, 대야성 전투가 있고요. 김춘추가 고구려에 갔다 까여서 당나라로 들어가죠. 그래서 나당 동맹을 결성합니다. 나당 동맹 결성. 이어서 백제 멸망, 백제 부흥운동, 그 다음 일본 왜구의 지원, 백강전투 패배, 그 다음 고구려 멸망, 고구려 부흥운동 중에 나당 전쟁, 매기전투 승리. 이게 뭔 소리지라고 하시는 분들 저희 개념편에서 좀 디테일하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가의 경우에는 지금 여기네요. 여기 가. 자, 나와볼까요? 당태종이 매우 옳다고 여겨 군사의 출정을 허락하였다. 나당 동맹이 나와 있어요. 지금 이 사이입니다. 이 사이. 자, 굉장히 좀 디테일하게 들어갔는데요. 시기 소거법으로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굉장히 디테일한 이 상황인데 여러분 이런 거에 쫄 필요는 일절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 지난번에 제가 고난도 문제풀이에서도 자세하게 풀어드렸던 그 문제인데요. 1번 문무왕이 안승을 보덕국왕으로 보관했다. 어디입니까? 여기잖아요. 여기 1번 고구려 부흥운동과 나당전쟁. 이 나당전쟁이 일어났을 때 안승, 건모자, 만승, 고현무 이들이 부흥운동을 할 때 안승을 보덕국왕으로 봉하면서 손을 잡게 됩니다. 1번 여기 들어가야 돼요. 2번 안시성전투. 안시성전투가 나와 있어요. 안시성전투. 자, 여러분 안시성전투. 자, 살수대첩과 안시성전투 이렇게 연결되지 않습니까? 지금 신라가 이렇게 백제를 무너뜨릴 수 있었던 그 배경에는 고구려가 중국의 침공을 계속 막으면서 민족의 방파제 역할을 했기 때문이죠. 바로 2번 안시성전투가 이 사이에 들어갑니다. 일부러 연도를 지금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번 회차에서는 연도 굳이 외우실 필요 없어요. 너무 부담스러워요. 전반적인 흐름 정리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자, 만약 2번을 몰랐다면 뭐 어디야? 물음표. 3번 흑복도. 백복도, 흑복도 기억나시죠? 백제 부흥운동은 흑지상지, 복신, 도침. 복신, 도침. 여기 아닙니까? 여기 지금. 그럼 여기가 지금 3번 여기 들어가야죠. 3번. 지금 가가 이거고 이게 나예요. 바로 이후 얘기라서 제거가 돼야 되겠고 4번 백제 멸망 여기 들어가겠네요. 4번 나 이후니까 틀렸고 5번 진흥왕 6세기 이전이죠. 이전 5번 여기죠. 여기 그럼 자연스럽게 정답은 안시성전투 이렇게 해결하실 수가 있어요. 굉장히 좀 고난도처럼 보여지긴 하지만 이 흐름 신라의 삼국통일 과정 흐름 지금 선생님 제가 얘기한 것처럼 요 정도만 이렇게 정리만 해도 충분히 번호 넣어가면서 정답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 푸는 방식도 좀 알려드리면서 해설 강의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6번 가볼까요? 밑줄 그은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최치원이 지은 해인사 묘길상탑기에는 진성여왕이 다스리던 시기에 진성여왕이니까 통일신라 말기죠. 통일신라 말 이때는 크게 진골들의 왕위 다툼 호족들의 불만, 그리고 농민봉기, 육두품의 불만 이런 것들이 이제 호족들의 불만이 아니죠. 다시 진골들의 왕위 다툼, 호족 세력의 성장, 육두품의 불만, 농민봉기 이 네 가지가 함께 있었던 시기입니다. 진성여왕 때는 또 비운의 육두품, 최치원이 활동했던 시기이기도 하죠. 자, 통일신라 말기 한번 찾아볼까요? 원광의 세속 5개. 원광법사의 세속 5개는 통일신라 말기가 아니라 훨씬 이전이 되겠습니다. 세속 5개. 요거 진평왕 때 일입니다. 신라 진평왕 때 일이라서 시기 맞지 않고요. 2차 돈의 순교로 불교가 공인되었다. 삼국 통일되기 전 버프왕 때 일입니다. 원종의 누에난. 원종의 누에난 통일신라 말기 농민봉기에 저희가 묶어서 정리를 하죠. 3번이 정답이고요. 4번 거칠부가 국사를 편찬하였다. 진흥왕 때 업적이 되겠고 자장법사의 건의로 황룡사 구축목탑 선덕여왕 때 일이네요. 약간 함정을 넣어놨네요. 여왕문질 같이 섞어가지고 요건 진성여왕 때 일이 되겠고 요거 선덕여왕 때 삼국 통일되기 전에 선덕여왕 때 황룡사 구축목탑이 건립되기도 합니다. 자, 5번 여기서 여러분 1번, 2번, 4번, 5번도 모두 한능검에서 수시로 나오는 보기들이라서
몰랐던 거 꼭 정리하셔야 돼요. 왕들, 위치, 순서, 흐름. 요건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6번은 통일신라 말기 문제였어요. 다음 7번 가볼까요? 가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의 대표적 생활유적지인 봉황대가 회원리 폐총과 합쳐져 김해 봉황동 유적으로 확대되었다. 자, 키워드 김해 바닷가죠. 김수로왕 가야입니다. 7번 문제는 가야 문제가 되겠고요. 가야에서도 김해에 위치했던 것은 전기가야를 이끌었던 금관가야의 특징이고요. 법흥왕 때 복속됐죠. 그리고 내륙 지역에 있는 고령에 있는 후기가야를 이끌었던 대가야 이렇게 있어요. 우리가 나와 있는 건 우선 금관가야인데 마치 지하철처럼 단어로 묶어버리세요. 가야철. 가야 하면 철이 핵심 단어예요. 철. 요거 잊지 마시고요. 1번 집사부. 집사부는 신라의 총괄 행정기구죠. 집사부는 신라의 총괄 행정기구. 2번 약탈한 거를 보관하기 위해 집집마다 부경이란 창고가 있었다. 고구려 창고 이름이고 이것도 중요하게 봐주셔야 돼요. 대가들이 사자조의 선인을 거느렸다. 고구려죠. 사자조의 선인 고구려. 철하면 가야. 가야철. 요 단어만 공부하셔도 바로 2점 먹고 들어가는 주는 문제를 할 수 있겠습니다. 5번 왕족인 부여씨 하면 백제죠. 부여 온조 생각하시면 정답 찾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7번 문제 가야 문제였었고요. 8번 가볼까요? 밑줄 그은 왕의 업적으로 오른 것은 자, 고국 원왕이 백제 근초고왕 시기에 전사하고 다음에 나온 왕이 이놈의 백제 불태울 것이야 이걸 외쳤던 오랜만에 나온 백제를 불태울 것이야 고구려 소수림 왕의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백제를 불태울 것이야. 불교수용 태학설립 율령반포. 불교수용 태학설립 율령반포. 정답 1번 바로 찾아낼 수 있겠고 2번 평양으로 수도를 옮긴 건 장수왕이죠. 자, 서안평을 점령한 거, 영토를 확장한 전쟁의 미친 왕, 미천왕입니다. 전쟁의 미친 왕. 영락대왕 하면 연호를 독자적으로 사용한 넓게 영토를 개척한 광개토대왕의 업적이 되겠고요. 을파소를 등용하고 백성들에게 민생교육책으로 봄철에 곡식 빌려주고 가을에 갚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민생안정책 자주 나오죠. 고국천왕입니다. 백성들이 이 왕을 하늘처럼 떠받들었다. 고국천왕 이렇게 암기하시면 조금 쉽게 찾아낼 수가 있어요. 8번은 뭐 가장 기본적으로 공부하는 그 왕, 소수림왕의 내용이었습니다. 9번 볼까요? 밑줄 그은 교서를 내린 왕의 재위기간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9번 갈게요. 자, 상평창이란 단어와 12목. 자, 12목 하면 뭡니까, 여러분? 12목. 성종. 고려 성종이죠. 고려시대 얘기네요. 고려시대 이야기. 고려시대 이야기가 되겠고요. 상평창을 설치했어요. 상평창 설치. 약간 난이도가 있는데. 우선 고려시대 왕이 되겠고요. 상평창 설치입니다. 키워드가. 자, 경시서. 자, 이 경시서는 서울시장 감독부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경시서는 조선 전기까지 이름이 쭉 이어지다가 세조 때 평시서란 이름으로 계칭을 하게 되죠. 중요한 것은 상평창을 설치한 왕입니다. 헷갈리시다면 여기 있잖아요. 12목도 있잖아요. 12목. 12목 설치한 왕. 고려 성종이에요. 성종. 약간 난이도가 있습니다. 원래 기존 한능검의 경우에는 12목만 주고 성종을 찾게끔 12목 키워드를 줄 텐데 얘는 지금 상평창이 메인이에요. 성종이 상평창을 설치했었죠.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이 물가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물가 안정 부서인 상평창 설치 역시 고려 성종의 특징입니다. 시옷 키워드가 쏟아지지 않습니까? 성종하면은 1번 서적포에서 책을 인쇄하는 관리. 자, 서적포는 고려시대 이 유교 부흥책 중에 하나인데요. 고려 숙종이 국자감에, 이 국자감이 뭐죠, 여러분? 유교교육기관이죠.
국자감에 설치를 하게 됩니다. 고려 숙종. 2번, 국자감 학생들을 가르치는 박사. 자, 국자감 하면 뭡니까, 여러분? 유교교육기관인데요. 유교부흥책을 내세운 게 바로 성종이었죠. 최승로의 시무 28조를 받아들이면서 유교의 통치체제를 정비한 게 성종입니다. 국자감 설치 성종. 정답은 2번입니다. 3번, 양현고. 이 양현고는 이 유교, 관악, 국자감이 있고 사립학교인 사학 12도가 있었는데 사립학교로 인재들을 모두 빼앗기게 되자 이 관악 부흥책으로 가난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기 위해서 예종이 양현고라는 것을 설치하게 됩니다. 예종이죠, 예종. 예종이 장학재단, 장학금, 장학기금 마련을 위해서 양현고를 설치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 구제학당. 이 최충이라는 문벌귀족이 사립학교를 만들었고 이 학교들을 구제학당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학교들이 좀 추가적으로 세워지면서 사립학교 12개, 사학 12도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이 구제학당은 고려 문종 시기에 설치가 됐어요. 최충이라는 이름 같이 알고 계셔야 돼요. 최충. 5번, 청연각의 소장도서를 분류하는 학사. 자, 청연각과 보문각 많이들 좀 들어보셨을 텐데요. 청연각 역시 고려 예종이 되겠습니다. 자, 9번 문제는 고려시대의 모든 왕들을 집어넣어서 함정을 유도하는 좀 고난도 문제를 할 수 있겠죠. 성종 문제라서 국자감 바로 좀 찾아낼 수는 있는데 상평창 설치랑 같이 엮어서 공부하시면 좋겠고요. 나머지 보기 왕들도 여러분 꼭 정리를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10번 가볼까요? 각 국가의 문화유산으로 오른 것은 영광탑 하면 발해죠. 발해. 10번 문제 발해 문제 나왔습니다. 전탑 양식으로 만들어진 발해 영광탑. 발해입니다. 발해. 자, 나올 게 나왔죠. 이불병좌상. 발해의 대표적인 유물. 정답은 쉽게 보실 수 있는데요. 2, 3, 4, 5번 모두 다 중요한 불상입니다. 알고 계셔야 돼요. 1번이 발해 이불병좌상, 2번이 부석사, 소조아미타 열애좌상, 고려시대 철불이고요. 3번, 자주 나오죠. 연가 7년명 열애입상, 고구려입니다. 4번, 통일신라, 석굴암 본존불상. 5번, 금동 관음보살좌상, 고려시대 철불이 되겠어요. 자, 5번이 정답이 나올 때는 거의 없었는데요. 2, 3, 4번 모두 다 나올 확률이 있어요. 문화재 언제 공부하시나요? 시험 보기 직전에. 정치사 뼈대 다 잡고 약점 공략 다 끝난 다음에 문화재 이름 빡 암기하시고 시험 보러 가시면 바로 적용하시면서 푸실 수 있어요. 시험 보기 직전에 문화재 암기하셔야 되겠습니다. 문제 쉽게 나왔지 않습니까? 발해 영광탑과 이불병좌상. 정답은 1번이었네요. 자, 11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가 왕의 재위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조금 앞으로 당겨서 여기다가 메모할게요. 공은 대송 강남 천주 출신이다. 예빈성 낭중에 임명하고 집한치를 내려주었다. 이것은 고려에 귀한 최인범의 묘지명으로 현존하는 고려시대 묘지명 중 가장 오래된 것입니다. 노비안 건법 키워드 노비안 건법 기억 광중 왕권 공화 광중 고려 광종 문제입니다. 키워드는 노비안 건법 기억 광종 노비안 건법 검에 악센트를 주시고 기억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죠. 광종이 기억 키워드 과거제 노비안 건법 칭제 근원 연호도 광덕 준풍 기억이 쏟아지는 광정이에요. 1번 시옷 키워드잖아요. 야 승로야 너의 시무 28조가 마음에 드는구나. 고려 성종의 업적이고요. 과전법은 고려 말 유아도 해군 이후 공양왕 시기에 경기지방의 하나요. 신진사대부의 세력 기반을 키워주고자 과전법을 실시하게 되고요. 요건 민 키워드죠. 전민 변정도감은 공민 왕의 업적입니다. 자 흑창은 희우 키워드 내가 왕이라니 왕이 된 왕건 왕건이 흑창을 처음 실시했고요. 기억 광덕준풍 기억 보이시죠? 광종의 연호 광덕 되겠습니다. 5번이 정답이네요. 성종과 광종 두 문제를 다 줬어요.
나올 왕들이긴 한데 이번에 마지막 회차 때 23년 마지막 회차 때 여러분 좀 맞추시라고 광종, 성종 다 준 것 같습니다. 11번은 광종, 정답은 5번이었고요. 많이들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출제자 역시 1점을 여기다가 넣어놨네요. 1점짜리 문제였죠. 12번 가볼까요? 가시대 지방통치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개경으로 가는 주요 길목인 해음령에 세워졌던 해음원에는 행인의 안전한 통행을 위한 숙소와 사원이 있었습니다. 해음원지를 통해 개경 외에, 개경이니까 고려의 수도죠. 남경, 동경, 남경은 지금의 한양, 서울, 동경은 경주입니다. 그러니까 삼경하면은 개경, 서경, 동경, 고려 말기에 동경이 탈락하고 남경이 삼경으로 승격되기도 합니다. 근데 원의 모습을 유추할 수 있다. 고려 원간섭기의 특징이죠. 고려의 지방통치체제 문제이네요. 오도양계 이런 내용들이 출제가 되겠군요. 22담로 왕족 파견 백제 무령왕. 키워드 어떻게 드리나요 제가? 무령왕의 리을 22담로다. 무령왕 이렇게 22담로. 좀 어렵지만 자, 구를 사랑한 신라. 구 나오면 신라입니다. 특생정구역으로 향부곡소, 고려시대에 존재했던 특생정구역이죠. 농업을 담당했던 향부곡과 수공업을 담당했던 소. 3번이 정답이고요. 4번 외사정을 둔 건 이제 신라의 특징이 되겠고, 팔도에서 23부로 개편하였다. 조선 말 근현대사죠. 2차 가보개혁입니다. 팔도까지 조선인데 23부로 개편한 건 2차 가보개혁 때 일이었어요. 정답은 고려의 이 지방통치체제, 오도양계, 부목군현, 현 중에서도 관리를 파견한 주현과 관리를 파견하지 않은 속현, 그리고 특생정구역인 차별을 받는 지역인 향부곡소, 고려시대 지방통치체제였어요. 13번 가볼까요? 가나다를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자, 최근에 여러분 고려 거란 전쟁 또 드라마 또 핫하지 않습니까? 고려의 대외 관계입니다. 제가 요거 굉장히 흐름 정리 딱 해드리잖아요. 거란과의 관계, 여진과의 관계, 몽골과의 관계. 크게 이 3개. 거란의 1차 침략, 2차 침략, 3차 침략. 먼저 1차. 기억이 하나. 기억 하나. 강동 6주 획득. 서희의 외교 담판. 강동 6주 획득. 자, 거란의 1차 침략. 기억이 2개. 강조의 정변을 구실로 침공을 했고, 우리 또 최근에 또 이 드라마 때문에 많이 재조명된 우리 규 형님, 양규 형님, 양규 장군의 활약. 기억이 어떻게 2개인가요? 강조의 정변과 규의 활약, 이렇게. 3차 때는 기억 3개입니다. 강감찬의 귀주대첩. 하나, 둘, 셋. 기억 3개로 정리되죠. 그리고 나서 거란이 쳐들어오질 않습니다. 우리가 천리장성을 쌓고 개경주의의 나성까지 축조했는데 거란이 침공을 하지 않죠. 멸망했기 때문이에요. 여진과의 관계로 들어가는데 초기에는 우리가 윤관이 별무반을 구성해서 여진을 정벌했다가 여진이 훗날 금나라를 세우면서 군신관계를 요구하자 당시 문벌귀족들이 이 사대를 수용합니다. 그리고 나서 묘청에 서경천도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죠. 이어서 몽골과의 항쟁을 하다가 항쟁하다가 결국에 굴복을 하게 되고 몽골이 세운 원나라의 간섭기, 친원파, 권문세족 사회로 들어가게 되죠. 이렇게 흐름 잡으시면 쉽게 하실 수 있어요. 기억, 가. 금의 군주 아구다가 국서를 보내 이르기를 형인 금황제가 아우인 고려공화에게 문서 보낸다. 나 섬겨라 이 새끼야. 이거 아닙니까 지금. 형제관계 맺어라. 이거 아닙니까 지금. 가 여기네요. 가. 나
윤관의 여진정벌 여기네요. 나 바로 보이죠 여러분, 그죠? 다 정지상 등의 왕에게 아뢰기를, 대동강이 평양 아니겠습니까? 고려시대는 서경이라고 불렸던 지역이에요. 수도 옮깁시다. 금 정벌합시다. 이거 어딘가요? 이거 수용하고 나서 다 여기 들어가야죠. 요청의 서경천도운동. 자, 그럼 자연스럽게 정답은 나가다. 3번이네요. 나가다. 여러분, 쫄 필요가 없어요. 흐름 파악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고, 만약에 아까 어떤 문제처럼 모르겠다, 이게 너무 디테일하다 하면 소거법으로 다 아시는 공부하는 내용에서 하나씩 지워나가시면 남은 그게 정답이 또 될 수 있어요. 이거 지금 저 이렇게만 정리해놨는데 다 찾아내지 않았습니까? 이게 우리 한능검. 충분히 정답을 찾을 수 있게끔 문제 출제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13번은 고려의 대외관계였습니다. 나올 게 나왔죠. 14번 가보겠습니다. 기억에 대한 답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것은 하늘에 별자리를 새긴 조선시대 대표적 천문도야. 천상열차 분야지도. 자, 별하면 한자로 별성자가 있죠. 별성자. 성이 들어가는 이름 이성계. 조선시대 문제가 되겠고요. 그래서 별자리 문제네요. 종합 문제네요. 한국의 역사에서 천문에 대한 또 다른 사례를 알려달라. 천상열차 분야지도. 요거 이성계입니다. 태조 이성계. 기억. 고구려 무용총에 별자리를 그린 벽화가 있어. 맞죠? 삼국사기에 일식 월식에 대한 많은 관측 기록이 있습니다. 농경 문화다 보니까 절기가 워낙 중요해서 천문 관측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3번. 고려시대 충선왕 때 서운관에서 천체운행 관측하였다. 맞는 내용이고요. 4번. 비격진천례는 무기지 않습니까? 무기. 얘는 별자리가 아니라 무기예요. 무기라서 관련이 없습니다. 4번 정답이고요. 지구자전설, 다 우주 관련된, 천문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죠. 5번은 조선 후기 실학자 홍대용 내용까지. 4번은 관련 없음. 4번이 정답이네요. 종합 문제. 최근에 트렌드 경향이죠. 종합 문제가 이렇게 종종 나옵니다. 시대를 관통하는 문제. 15번으로 가보겠습니다. 가 군사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건 조선시대가 아니고 이건 종합 문제라고 해야 되겠네요. 지금 문제가 별초 키워드 보입니다. 별초 하면 삼별초죠. 좌별초, 우별초 합쳐서 이제 야별초죠. 야별초. 좌별초, 우별초, 신이군까지 묶어서 우리는 삼별초라고 합니다. 고려시대 무신정권기 최후의 사병 집단 야별초, 그리고 몽골에서 돌아온 군인들 신이군을 통합해서 삼별초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1번. 후금의 침입이 아니죠. 후금 침략 아니고요. 원래는 사병 집단에서 몽골과의 항쟁 때 활약한 군부대였어요. 2번. 원의 요청으로 일본 원정에 참여하였다. 이거 함정인데요. 여러분, 삼별초는 제주도에서 진압당했죠. 거기 진압당합니다. 진압당해요. 그럼 우리 군대도 알고 가볼까요? 1번 다시. 후금의 침입에 대비한다. 이거 조선시대 군부대죠. 어영청이네요. 어영청. 원의 요청으로 일본 원정에 참여했다. 이거는 이제 여몽연합군, 고려군이 되겠습니다. 고려군. 신기군, 신보군, 항마군, 함정이네요. 이거는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윤관의 별무반의 특징이고요. 진도에서 용장성을 쌓고 몽골에 대항하였다. 정답 4번이 되겠고, 고려의 여러분 중앙군 하면 2군 6이 아니겠습니까? 응양군과 용호군 두 개의 군, 2군이네요. 2군. 고려 2군. 중앙군입니다. 중앙군. 개경을 수호하는 중앙군의 특징이었어요. 강화, 진도, 제주에서 몽골과 대항하였다. 삼별초도 워낙 최다 빈출 문제라서 진도하면 바로 나오잖아요. 그죠? 뭐 배중손, 뭐 김통정 이런 사람들. 배중손. 16번 가볼까요? 다음 서술형 평가의 답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응방. 매를 관리하는 부서 응방 밑에 몽골어 배웠다. 기철 누이 동생 기황후 원간섭기네요. 원간섭기 당시 상황입니다.
1번 정감로 조선 후기. 해동, 천태종, 의천은 고려는 고려인데 문벌귀족 사회죠. 문벌귀족, 무신정권, 권문세족. 우리는 지금 고려 후기고요. 원나라의 간접 지배를 받으면서 원나라식의 변발과 호복이 유행하기도 합니다. 3번이 정답이 되겠고, 망이망소의 나는 고려 무신정권기. 납속과 공명첩을 통해 신분 상승 꾀한 것은 조선 후기의 흐름이네요. 다 이제 정치사에서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이라서 16번은 무난하게 출제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17번 가볼게요. 가 문화유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프랑스 국립도서관에서 열린 인쇄, 구텐베르크 유럽전에 가가 공개되었다. 동양의 보물, 승려 백운이 편찬하였다. 키워드, 청주 흥덕사에서 인쇄, 프랑스에 남아있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인쇄서, 금속활자 인쇄물, 고려 문화 파트 문제가 되겠고요. 직지 문제네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 인쇄물 직지심체 요절 문제입니다. 1번 신미양요 때 미군이 탈취한 것은 어제현 장군의 수작이죠. 지금은 강화도 박물관에서 보실 수 있어요. 2번 최고는 가장 오래됐다는 뜻이에요. 금속활자본 2번이 정답이고요. 3번은 팔만대장경. 근데 이게 불타서 없어졌고 두 번째 만든 팔만대장경과 구분을 짓고자 처음 만들었다 하여 초조대장경이라고 합니다. 초조대장경. 3번은 초조대장경. 지금은 불타서 사라졌어요. 초조대장경. 자, 장영실이 활동했던 시기 세종대왕 때잖아요. 세종대왕 때 금속활자 인쇄물 갑인자 만듭니다. 바로 3대 태종 때는 개미자, 세종대왕 때 갑인자, 개갑 이 순서예요. 5번 불국사 상침석탑에서 나온 것은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로 찍어낸 무구정광 대다란이경. 무구정광 대다란이경 5번이 되겠습니다. 문화 문제인데 역시 보기들 보니까 좀 종합을 해서 출제를 했음을 파악할 수가 있겠네요. 우선 고려의 문화 파트인데 보기들은 다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18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밑줄 그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불씨잡변. 불씨는 뭐 김씨, 이씨, 최씨처럼 불교를 좀 이렇게 낮추어서 성씨를 이렇게 얘기했다는 뜻이 되겠고요. 경복궁을 지은 사람이지만 조선의 설계자였으나 이방원의 1차 왕자의 난 때 제거당한 우선 조선 인물사 문제고요. 조선의 설계자 삼봉. 조선의 이 도전 정신을 갖고 있던 정도전입니다. 챌린지정. 정도전. 챌린지정. 자, 1번. 백운동 서원을 건립한 사람은 풍기군수 주세붕이 되겠고요. 인물사 문제입니다. 해동제국기를 편찬한 건 신숙주. 자주 나오죠, 여러분. 신숙주 우리 한능검 단골 인물입니다. 성악 10도 그림으로 쉽게 설명했네요. 퇴계 이황. 주리론의 이황이었고 조선경국전 정도전 정답. 5번 경세유표. 책 엄청나게 많이 쓴 사람. 책 엄청나게 많이 쓴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정약용 있죠, 정약용. 정약용 선생 하면 책을 무지막지하게 쓴 사람 아니겠습니까? 경세유표. 국가제도의 개혁 방향 제시. 조선 후기의 내용이었어요. 정답은 정도전. 뭐 조선경국전도 있고 많죠. 고려국사도 있고요. 고려국사도 있고 조선경국전, 고려국사, 정도전. 그 다음에 정도전 말고 조준이란 인물도 급진파 인물이니까 여러분 같이 알아두시면 좋아요. 19번 가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출기파적도. 나왔군요. 이시의 난. 자, 이시의 난은 세조 때 일어납니다. 이시의 난도 자주 나오죠, 여러분.
기출문제 많이 풀어보셨거나 저희 개념편과 문제풀이까지 함께 하신 분들은 다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이라는 거 파악하실 수 있는데요. 함길도에서 반란을 일으킨 이시에 난 그림이 되겠고, 호패법 제실시, 호패법 제실시의 왕권강화 세조의 특징이었어요. 자, 1번. 아까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계미자 태종 함정입니다. 왕권강화라서. 직전법 세조 정답 2번이고요. 경국대전 완성 성종. 기후약조 체결 일본과의 무역재개 광해군. 임진왜란 이후죠. 폐비운씨 4.4 사건을 빌미로 갑자사화 갑자기 일어났네요. 이거 연산군입니다. 어머니의 원수를 갑자사화 연산군. 보기들 아주 좋은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이시에 난 오랜만에 나올 게 나왔습니다. 20번 한번 볼까요? 가전쟁에 대한 탐구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김충선, 사야가. 우리 조선의 귀순을 해서 우리 조선 군인으로서 활동했던 김충선, 귀하인이 되겠고요. 명예장수 땡에 참전한 천만리면 어디 참전했겠어요, 여러분? 임진왜란이죠, 임진왜란. 평양성전투, 사야가 조총기술 보급, 임진왜란 문제입니다. 1점짜리네요. 정답 매우 쉽게 나왔을 것 같은데요. 나선정벌의 전적지를 검색한다. 이것은 언제입니까? 병자호란 이후 효종 때 일이 되겠고요. 북한론이 끼친 영향 역시 병자호란 이후죠. 명량, 임진왜란.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있사옵니다. 3번이 정답이고요. 4번 하트 표시해두세요. 모르셨던 분들 중요합니다. 철종 때 삼정의 문란을 시정하기 위해서 삼정의 정청을 만들었으나 크게 성과를 내지는 못합니다. 4권 육지는 우리 세종대왕 문제 정답이 되겠습니다. 최윤덕, 김종서 장군 보내서 개척하였다. 자, 여러분 20번까지 한번 또 이렇게 정리를 좀 한번 해봤고요. 칠판 좀 정리하고 나서 21번 바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칠판 정리하고 21번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 가해 활동으로 옳은 것은 인물사 문제죠. 조선시대 인물사 문제고요. 자, 키워드를 한번 찾아보면 지리산에서 학문 연구로 알 수는 없죠. 근데 여기 있습니다. 호, 남명, 그 다음 밑에 보면 실천성을 강조하였다. 자, 남명하면 조식이죠. 남명 조식 문제입니다. 남명 조식. 여러분 왜 사림을 생각해 보시면 처음에 동인과 서인으로 한번 나뉘지 않습니까? 동인과 서인. 그 동인 내에서도 다시 북인과 남인으로 나뉘게 되는데 이 실천을 강조한 인물, 대표적인 학자가 조식이에요, 조식. 이 조식의 제자들 역시 직접 우리가 배웠으면 실천해야 한다. 정답 유추 바로 나올 수 있어요. 곽재우 하면 뭡니까, 여러분? 홍의장군 곽재우, 임진왜란 당시 의병장 아니겠습니까? 실천을 강조한 인물 1번이 되겠습니다. 조식의 제자들로 곽재우, 정인홍 등의 제자들이 나오게 되죠. 북인, 대표적인 이제 북인이라 할 수 있겠고요. 뭐 북인 라인에서 이 실천을 강조하였다. 실천 강조. 요게 예전 한능검에서도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어서 요건 좀 정리를 좀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남명조식. 2번, 거중기 설계는 정약용이고요. 위훈 삭제를 주장하며 훈구 세력의 반발을 샀다. 조광조죠. 모두 단독 문제 나올 수 있는 인물들이에요. 북하게 하면 박제가, 재물은 마르지 않는 샘물과도 같다. 양명학을 체계적으로 연구한 정제도의 광학파, 정제도가 되겠네요. 2, 3, 4, 5번도 모두 다 나올 수 있는 인물들이라서 여러분 좀 정리하실 필요가 있고요. 예, 21번 오늘은 이번 회차는 조식 문제였습니다. 22번 가볼까요? 밑줄근 왕의 재위 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민본의 의미를 생각해 본다. 자, 공법, 민본과 공법, 전분육둔법과 연분구둔법, 공법, 토지비옥과 풍에 따라 조세 차등징수, 세종대왕이죠. 22번은 조선의 세종대왕 문제입니다. 최다빈출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우리 대왕님.
1번 혼일강리역 대국도지도, 세계지도 혼일강리역 대국도지도는 태종 때 제작이 됐고요. 농사직설 직접 썼다. 제가 세종대왕 하면 우리나라 키워드를 항상 드리는데 우리나라 영토, 우리나라 글자, 우리나라 과학기술, 우리나라 농서. 2번이 정답이죠. 다음 3번은 키워드가 요거 어떻게 읽죠? 우리 박하사탕 구독자분들 쪼를 읽죠. 쪼. 쪼개 문신제 쌍지읒 키워드. 정조, 짱용영, 쪼개 문신제. 시험 푸실 때 제 목소리 들리십니다. 정조, 짱용영, 쪼개 문신제. 정조입니다. 조선 정조. 동의보감 완성 광해군 때 허준이 집필을 하면서 광해군 때 완성이 됐고요. 동국여지 승람 요거 좀 중요하죠. 동국여지 승람 하면은 기틀을 완성하고 경국대전을 완성시켰던 조선의 성종이에요. 성종. 기틀 완성 성종. 쉽게 나온 세종의 농사직설 문제였고요. 23번 볼까요? 다음 상황이 나타난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이 아닌 것. 자, 산대놀이, 상평통보, 쌀, 고추, 담배. 자, 상품작물 보여지고 있고요. 상평통보를 통해서 조선 후기 사회상입니다. 조선 후기. 서민문화의 발달, 상품화폐 경제 뭐 이런 것들이죠. 병란도는 고려시대 국제무역항이잖아요. 1번입니다. 병란도 국제무역항, 고려시대. 서민문화, 호랑이 그림, 광산노동자, 떡대. 전문경영이죠. 4번 보부상 조선 후기, 전기수 조선 후기. 1번만 고려시대였고 매우 쉽게 출제가 된 내용입니다. 조선 후기 사회사 문제였고요. 24번 볼까요? 자, 왼편은 연인궁 시절인 20대 초상, 오른편은 50대 여진이다. 탕평책, 탕평비 건립, 신문고 다시 설치. 왕권 강화 탕평책, 조선 영조네요. 자, 조선시대 영조의 특징입니다. 탕평책인데 왕권 강화 탕평책 실시했어요. 자, 1번 키워드. 히읗 들어가는 조선의 법전은 히읗 들어가는 흥선대원군이에요. 영조는 속대전을 편찬했죠. 속대전. 써놓을게요, 제가. 속대전. 속편을 만들어라. 대전 통편은 정조고요. 대전 회통이 흥선대원군. 히읗 키워드로 정리해 두시고요. 자, 요거 어떻게 읽죠? 짱, 정조의 짱용영. 정조. 자, 공노비 해방 순조입니다. 어영청, 총용청 모두 인조 때 설치한 군부대가 되겠고, 영조하면 균역법이죠. 균역법. 군포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균역법을 실시하였고, 이거에 대한 보충세가 원래 사실 더 많이 나오죠. 결작 이둑, 선박세, 어염세로 보충하였다. 이거 정리하셔야 돼요. 5번이 정답이고요. 나올 게 나왔네요. 균역법. 영조의 균역법. 보충을 어떻게 했는지 사실 그게 메인이긴 합니다. 25번 가볼까요? 가 관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체험활동 소감문. 지난 토요일에 승경도 놀이를 체험했다. 승경도는 조선시대 관직 이름을 적은 놀이판이다. 윷을 던져 말을 옮기는데 승진을 할 수도 있지만 자칫하면 파직이 되거나 사약까지 받을 수 있어 흥미진진했다. 놀이규칙에 은대법이 있는데, 자, 은대가 나왔네, 은대. 땡을 총괄하는 도승지. 자, 도승지는 왕의 비서기구죠. 비서관. 즉, 왕의 비서기관. 어디입니까? 승정원입니다. 승정원. 조선의 통치체제 문제에서 승정원이 나왔어요. 키워드 단어는 은대입니다. 은대. 이 은대라는 단어도 나온 적 있죠. 사실 과거 공무원 한국사에서 좀 나오던 건데 최근 한능검에서 이 은대 키워드가 좀 나오기도 합니다. 은대. 자, 수도의 행정과 치안을 맡아본 것은 한성부가 되겠고요. 국정을 총괄한 건 의정부. 반역죄, 강상죄를 범한 중지엔 다스렸다. 왕이 직접 재판하는 의금부. 왕의 비서기관 어명이요. 왕명 출납 담당 4번 정답이고요. 5번은 조선 후기 최고 권력 기구가 되는 국방회의기구 비변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한능검 공부하신 분들 이 정도는 뭐 기본으로 우리가 뼈대 잡을 때 하는 거라서 쉽게 푸셨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25번에서 가지고 가야 될 것은 이 은대라는 키워드죠. 승정원하고 은대를 좀 묶어서 정리하실 필요가 있어요. 26번 볼까요? 자, 다음 상황이 나타난 시기를 연표해서 골라라. 송준길이 아리었다. 적처소생이라도 둘째부터는 서자입니다.
둘째 아들은 비록 왕통을 계승하였다라도 3년복을 입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장례 절차에 대한 예법을 가지고 싸우고 있죠. 이 문제는 조선 현종 때 일어난 예속 논쟁입니다. 붕당 정치의 변질 문제가 나왔군요. 장자를 위해 3년복을 입는다는 것은 위로 쳐서 정치이기 때문이다. 자, 지금 효종이 죽고 나서 3년 입을지 1년 입을지를 싸우는 1차 기해예송 문제입니다. 1차 기해예송. 자, 기유정난. 기유정난이 나와 있고요. 중종반정이 나와 있어요. 광인, 효, 자, 태정태세, 문단세, 예성, 연산군 때 뭐 기유정난이라던가 연산군 때 일이 일어나고 중종반정, 그 중종 시기에 기묘사화가 한번 일어나고요. 기묘사화. 자, 그 다음 을사사화 언제입니까? 명종원년이죠. 명종원년 때 을사사화. 그리고 자, 갑자기 버퍼링이 연중, 인명, 선, 광, 인, 효, 현, 경신항공은 숙종때죠. 숙. 이인자에 난 영조니까 영. 뭐 이렇게 가겠는데 이거 지금 현종 때 예속 논쟁이지 않습니까? 현종. 태정, 태세, 문단세 외우셨나요? 느낌 하나면 맞출 수 있는 이 정치사 문제인데 요거 3점이나 줬네요. 이거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지? 광인, 효, 현, 숙, 경신왕국, 숙, 경, 영, 이인자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왕업적 다 외웠냐 이를 물는 문제라서 여러분 이거 기본 중에 기본 문제잖아요. 기본 중에 기본 문제. 이거 제가 뭐 키워드 드리기도 어렵고 중종반정 을사사화 언제 일어났는지 이걸 좀 잡아야 될 내용이었어요. 27번 가보겠습니다. 갑자기 버퍼링이 대놓고 이렇게 나오다니 이런 문제였어요. 가 문화유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여기 있네 여기. 왕의 위패를 다 모셔놓은 이 내용이죠. 굉장히 중요한 사직과 더불어 왕조 국가를 표현하는 상징입니다. 종묘죠, 종묘. 위패 쫙 모셔놓고 종묘. 자, 종묘 내용 한번 가볼까요? 경내에 조선 총독부 청사가 세워졌다의 경복궁입니다. 경복궁. 우리 좀 젊으신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이 광화문하고 경복궁 사이에 조선 총독부 건물이 크게 들어왔어요. 지금은 철거를 시켰죠. 그때는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사용을 하고 있었던 이 조선 총독부 철거했습니다. 경복궁 안에 만들어졌고요. 역대 국왕과 왕비 신주 이렇게 지금 다 모셔놨잖아요. 지금 쫙 하고 2번이 정답이고요. 대성전과 명륜당을 중심으로 구성된 건 성균관, 창경원으로 격화된 건 창덕궁이죠. 창덕궁. 토지와 국시 종종 나옵니다. 이거 창경궁, 창덕궁이 아니라 창경궁. 창경궁이고요. 토지와 곡식 계신 이게 좀 잘 나와요. 요거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요거 사직단입니다. 나온 적도 있고요. 사직단. 문화유산 문제 오랜만에 나왔는데 조선문화 종묘 문제 쉽게 1점으로 쉽게 나왔습니다. 다음 회차 때 문화 얼마든지 어렵게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고요. 기존에도 뭐 많이 출제됐던 부분이라서 5번은 꼭 여러분 중요하게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28번 볼까? 가에 들어갈 대답으로 적절한 것은 역관은 통역관이죠. 연행사, 연경으로 가는 사절단, 즉 청나라를 가는 사절단의 뜻이고요. 변승업처럼 교역으로 막대한 부를 축적한 이도 있었다. 청가의 국가 간의 무역을 공무역, 개시, 개인 간의 무역을 사무역, 후시라고 말합니다. 자, 내용 가볼까요? 통역관이 간쟁을 담당하진 않죠. 사간원에서 간쟁 담당하였다. 사간원이고요. 매매 상속 증여의 대상은 노비, 수금봉수 등의 천역에 종사하였다. 신량 역청층이죠. 신부는 양인인데 하는 일은 천한 일을 하는 사람들. 신부는 양인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4번 수령을 보좌하면서 향존 실무를 담당한 건 향리들. 5번을 몰라도 여러분 통역이고
뭐 사역원에서 뭐 교재를 교육받았다. 당연히 맞는 말 아니겠습니까? 노골대원회가 중국어 학습서예요. 사역원은 이제 통역하는, 번역과 통역을 담당하는 부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역관들이 사역원에서 일을 많이 했죠. 5번이 정답이네요. 사회 파트, 신분. 역관 문제 나왔습니다. 중인 관련해서. 요거는 좀 역관까지 이렇게 넣는다라는 거는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다. 요거 알 수 있는 부분이고요. 신량역천층 잘 나옵니다. 여기서 사관원 나온 적 있고 신량여천층 나온 적이 있고요. 사역원이란 단어도 나온 적 있죠. 다음 29번 가보겠습니다. 다음 특별전에서 볼 수 있는 도시의 역사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송악. 송악산? 아, 왕건이 수도를 잡은 곳이 송악 아닙니까? 개성. 고려시대 개경. 지금의 개성이네요. 개성. 자, 29번은 지역사. 이번에 나온 곳은 개성입니다. 고려 수도죠. 왕건이 개경을 도읍으로 삼았죠. 개성을. 경천사지 10층 석탑 여기서 만들어졌다가 지금 현재 용산 국립중앙박물관에 들어와 있습니다. 3번 송상이 개성에서 활동을 했고요. 강주령의 을밀대 지분 공공농성은 평양입니다. 평양. 지금은 북한 지역이라 할 수 있겠죠. 4번이 정답이에요. 강주령 을밀대 1930년대 고국농성 평양 지역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었고요. 이 부분도 저희가 강조하는 강주령 을밀대 고국농상이라서 여러분 좀 잡아주셔야 돼요. 30번 근현대사 들어오는군요. 다음 대화가 오갔던 회담 결과 체결된 조약 운요 사건을 계기로 체결된 것은 1876년 우리 근대의 시작 강화도 조약입니다. 조일수호 조규라고 하는 강화도 조약에 대한 내용을 찾아야겠습니다. 천주교 포교는 조프수호 통상조약이고요. 서양과 가장 늦게 프랑스하고 우리가 조약을 체결하면서 천주교 포교를 허용시킵니다. 86년이죠. 갑신정변 영향으로 이거 조프수호 통상조약이었고 1번은 천주교 하면 프랑스랑 엮어두세요. 갑신정변 영향으로 체결한 거는 84년에 뭐 한성조약이 있을 거고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는 텐진조약을 체결했었죠. 해안 측량권 정답 3번이고요. 이건 뭐 강화도 조약의 가장 메인 내용이라서 4번 통신사가 처음 파견되는 계기가 되었다. 기해약조죠. 이거 광해군 때 기해약조. 외국 상인이 내지 통상권을 최초로 규정한 것은 1882년 조, 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입니다. 이모군란이랑 엮어서도 잘 출제를 하니까 혹여라도 5번 모르셨던 분들 잘 잡아주셔야 돼요. 왜 기해약조라고 썼지? 기유약조입니다. 기유약조. 제가 기유약조라고 말해놓고 기해약조라고 썼네요. 자, 30번은 강화도 조약이었습니다. 31번으로 가볼까요? 가나다를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동학 농민 운동과 관련된 1894년 문제가 되겠습니다. 매우 중요하죠. 가보년. 가보년의 순서를 물어보는 문제인데요. 고부에서 밀란이 다시 일어났다. 장부사 이용태를 안핵서로 임명하여 밤새 달려가 조사시켜라. 가는 고부농민봉기가 되겠습니다. 이 고부농민봉기를 바탕으로 1차 동학농민운동으로 이어지게 되죠. 자, 나는 지금 경복궁 침범했으니 우리 가야 한다. 나는 뭐죠? 2차 동학농민운동. 청국의 간섭을 끊어버리고 우리 대조선국의 고유한 독립기초를 굳건히 하였는데 시모노세키 조약 1895년 청일전쟁의 결과 시모노세키 조약을 체결하게 되죠. 고부농민봉기가 1894년 1월달에 먼저 빡 일어나게 되고요. 자연스럽게 2차 동학농민운동 시모노세키 조약 가나다 순으로 이어지겠습니다. 1번이 정답이었고요. 1894년 가보년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거 좀 중요하게 봐주셔야 되는데 1894
고부농민봉기를 바탕으로 1차 동학농민운동 일어나게 되고요. 1차 동학. 우리가 전주 화약을 체결하는데 바로 청일전쟁 일어나면서 원래 경복궁 점령이 먼저입니다. 경복궁이 점령당하고 1차 가보개혁 일어나죠. 그리고 이제 2차 동학농민운동 실패하게 되고 그 다음에 2차 가보개혁 2차 가보개혁 진행되면서 1895년으로 이어지게 되고요. 이렇게 가죠. 이렇게 2차 가보개혁 이후에 95년 시모노세키 조약 그리고 삼국간섭 을미사변 을미개혁 악원파천 독립협회 광무개혁 여기 순서는 꼭 알고 계셔야 돼요. 내용 하나하나가 단독 문제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매우 핵심적인 내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아주 좋은 문제였었고요. 32번 가보겠습니다. 해설사가 설명하는 사건이 발생한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골라라. 자, 어려울 수도 있는데 생각하시면 풀 수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정부는 이곳에 해관을 설치하고 동래부 거류지, 자, 거류지 동그라미. 거류지 무역이 실시가 된 것은 1876년 조일소조교, 조일소조교 부록, 조일무역 규칙 이렇게 있었죠. 그 중에 조일무역 규칙, 즉 조일소조교 부록 1876년입니다. 1876년 이후의 이야기예요. 우선 거류지가 있다라는 거고요. 자, 세금을 징수했대요. 그러자 일본 상인이 조약 위반이라 반발하였고 수세가 중단되었다. 세금을 거둔 게 잘못됐다. 조약 위반이다. 자, 여러분 1876년에 조일, 수호, 조교, 부록을 통해서 거류지 무역이 단행이 되고요. 조일 무역 규칙에서 무관세 조항이 들어가요. 무관세 조항 언제 없앱니까? 1883년 조일 통상장정에서 관세협정으로 우리가 바꾸게 되거든요. 이 사이에 있었던 일이에요. 관세협정 전에. 이게 지금 내용이 뭔지 몰라도 이 사이라는 것은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건은 두모포 수세 사건이라고 사건을 모르셔도 괜찮아요. 1878년에 일어난 일인데 요 흐름으로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때 무관세, 거류지 무역 조항 여기 들어가고 근데 지금 세금 매겼다고 해서 반발이 일어났다. 아직 그 관세협정을 체결하기 전이다. 이 사이라는 거, 이 사이. 자, 척합이 1871년 1차 수신사 강화도 조약 체결하고 76년 영국의 검도 점령 갑신정변 직후 1885년이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들어가야 되겠네요. 나 정답 찾을 수 있어요. 이렇게 가시면 돼요. 그 다음 함경도 방공령 선포가 1889년, 청일전쟁 1894년, 러일전쟁 1904년. 아주 좋은 문제. 잘 만드는, 생각을 좀 해야 되는 문제. 아주 고난도지만 할 수 있는. 생각하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공부하신 내용에 다 적용하시면 문제 해결 가능합니다. 쫄지 마세요. 쫄지 마십시오. 하나하나 이건 두모포도 78년 외워야 되나 달달달달 이러실 필요까지는 없다라는 겁니다. 자신감 가지시고요. 그래서 좀 강조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렸던 문제였고요. 33번 한번 가볼까요? 정답은 2번 나왔고 33번 가사절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미국 공사 부임의 답례 미국 같네요. 보빙사 미국으로 이제 민영익 등의 보빙사 일행이 다녀오게 됩니다. 에도막부의 요청으로 파견되었다. 일본 가는 건 통신사고요. 별기군 창설을 건의하였다. 일본 갔다 와야 되니까 이거 수신사죠. 수신사. 조선 책략을 들여왔다. 2차 수신사. 기기구에서 무기제조 기술을 습득하고 돌아왔다. 영선사. 민영익. 정권 대신 민영익. 정답 5번. 쉽게 푸실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34번 바로 갑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거. 자, 1937년이 중일전쟁이고요. 이후 실시된 거니까 일제강점기 문제인데 1937 이후 일제강점기 최악의 상황이죠. 아주 암흑기, 강제징용, 징병, 일본군 위안부 문제부터 배급제 실시, 국가총동원법 단행 이런 내용들을 찾으시면 되겠네요. 치안유지법은 사회주의가 들어오면서 1925년에 제정을 하게 되고요. 태형은 10년대 때렸죠. 자, 1차는 10년대, 2차는 20년대, 3차는 30년대예요. 1차 10년대, 1911년. 경성제대 1920년대, 23년에 만들어지죠. 24년. 국가총동원법이 1938년입니다. 중일전쟁 일으키고 나서 일본이 자기 뜻대로 전쟁이 돌아가지 않게 되자 조선 한반도에 있는 모든 걸 다 가져가기 위해 38년 총동원법을 제정하게 됩니다. 흐름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었고 35번 가보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나타난 민족운동 옳지 않은 것은 한국인들이 독립선언을 하다. 고종의 장례식 나올 게 나왔습니다. 1919 3.1운동입니다. 옳지 않은 거. 5.4운동에 영향 주었고요. 임시정부 수립 계기 되었고요. 신간의 진상조사단 파견 지원은 1929 11월 3일 광주 학생 항일운동입니다. 3번 틀렸고요. 해외로 확산됐죠. 우리 3.1운동. 필라델피아, 멕시코 지역들. 평화적 만세운동에서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무력 투쟁으로 변모하게 됩니다. 정답은 3번이었어요. 36번 한번 가볼까요? 가 단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안창호 양기탁보입니다. 신민회 1907년 비밀결사단체 신민회 문제 나올 게 나왔군요. 키워드 어디 있습니까? 안창호 양기탁 비밀결사 태극서관 엄청 많이 줬어요. 이거 거의 꽂히지 않습니까? 근현대사에 항상 나오는 신흥무관학교랑 연결해서 복벽주의를 표방한 것은 1910년대 고종의 비밀지령 밀지를 받고 임병찬이 조직한 독립의군부가 되겠습니다. 전국군 규모의 13도 창의군은 정미의병에서 이어지는 개념이고요. 황무지개관제시 땅을 보호하자 보안회 1904년 보안회 배제학당은 아펜젤러 선교사 아펜젤러가 만든 학교가 되겠고요. 백오인 사건 일제 데라우치 총독 암살 미수 사건을 조작하면서 신민회를 와해시켜버렸어요. 5번이 정답이었죠. 신민회는 워낙 여러분 공부할 때 메인으로 보는 단체라서 강조하는 단체라서 나올 게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여기 31번을 좀 자세하게 설명하는 바람에 이거 좀 끊고 37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밑줄근 개혁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여기다가 한번 메모해 볼게요. 황제관이 먼저 광무개혁 이유라는 거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 개혁이니까 광무개혁이지 황제권 강화, 광무개혁. 1897년 이후부터 이제 광무개혁이 단행이 됩니다. 볼까요? 방문국 1883년에 한성순보 발행했고 83년 통일기모함은 80년대 본격적인 개화정책 단행하려면 80년대 시작 80년 상공학교 세우고 실업교육 실시 디귿 맞고요. 최초의 근대적 당문서 지계 설립 광무개혁 디귿 리을 정답 5번이 되겠습니다. 광무개혁 문제 이것도 역시 메인으로 나올 게 나왔군요. 다음 회차 때 저는 독립협회 중요하게 좀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독립협회 나오겠군요. 다음 회차. 38번. 밑줄근 회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키워드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니까 국민적 대단결 보입니다. 국민적 대단결. 3.1운동으로서 우린 표명됐고 본 대표들은 국민적 대단결을 힘써 도모한다. 바로 임시정부의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방향성을 두고 요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 23년 국민 대표 회의 문제가 나왔습니다. 창조파, 개조파의 갈등. 바로 정답 보이네요.
창조파, 개조파 1번 정답이고요. 대일선전 성명서는 충칭으로 정착하고 한국광복군까지 창설한 이후가 되겠고요. 40년대죠. 삼균주의 역시 40년. 파리강화 회의에 김규식 파견할 걸 결정한 것은 국민대표회의 전 1919년이었고 한국광복군은 언제다? 1940년이 되겠습니다. 임시정부 문제가 뭐 매번 나오는 거니까 여러분 다 보기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39번 볼까요? 이 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수리조합비 부담. 쌀이 없어 만주에서 들여온 잡곡만 먹고 있다네. 밭을 모두 논으로 개간해야 한다. 산미, 증식, 계획이죠. 우리 고등학교 교과서마다 약간 좀 다르게 나오는 게 있는데요. 20년에 실시를 해서 1934년까지 하다가 1938년에 재실시하더라. 이렇게 좀 보고 있죠. 독립협회는 1896년이라 시기 맞지 않고 국채보상운동 역시 1907년 서상돈 주도로 담배 끊어 빚갚자 운동이었죠. 재정고문 메가타가 실시한 거 이거 3번이 약간 함정이긴 한데 재정고문 메가타는 화폐정리 사업이고요. 1905년입니다. 그러니까 1900년대 화폐정리사업, 1910년대 토지조사사업, 1920년대 산미증식계획 이렇게 들어가면 쉽게 경제 파트 잡으실 수 있어요. 1900년대, 1910년대, 1920년대 5번이 정답이었고 30년대는 조선공업화 정책에 따라 남면북양 정책을 잠시나마 단행하게 됩니다. 40번 갑니다. 자, 독립군이군요. 자, 한번 볼까요? 신흥강습소 졸업했고 김주하진의 청산리 전투에 참가하였다. 북로군 정서군이네요. 어랑촌, 고동하 바로 우리 북로군 정서군의 내용이에요. 자, 쌍대전투 승리 지청천의 한국 독립군이고요. 영흥전투 승리 양세봉의 조선혁명군. 뭔 소리야 하실 건데 쌍성보 대전자령, 쌍대전투 한국독립군, 영릉과 흥경성, 영전투 조선혁명군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고 동북항일 연군으로 개편되어 유격전을 전개하였다. 자, 만주 지역에 좀 남아있던 동북인민혁명군인데 아직까지 이 동북인민혁명군이 단독 문제 정답 나온 적은 없어요. 김일성 부대로 연결됩니다. 3번은 중광단, 그렇죠. 대종교가 창설한 중광단이 북로군 정서군으로 확대 개편이 됐죠. 4번이 정답이고요. 5번은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한국광복군의 문제입니다. 한국광복군. 정답은 4번 북로군 정서군 문제였고요. 1번, 2번 뭐 메인이죠, 여러분. 1930년대 한중연합작전에서 우리가 자주 봤던 그런 전투들이 되겠습니다. 41번 가볼까요? 우리도 인간이다. 형평운동. 1920년대 사회적 차별을 받던 백정들 주도로 형평운동이 일어나고요. 이 운동을 바탕으로 진주 백정들 주도로 조선 형평사가 조직되기도 합니다. 볼까요? 바로 나왔네요. 1번이 정답이었어요. 1점짜리였네요. 대한매일신보의 지원을 받아 확대된 것은 국채보상운동입니다. 담배 끊어 빚값자 알리려면 신문에서 홍보해줘야죠. 그죠? 대한매일신보 역시 단독 문제가 충분히 나올 확률이 있어요. 영국인 사장 배대. 평양에서 시작했다. 물산장려운동. 조선 사람 조선의 것으로. 평양하면 물냉면이지. 이렇게. 순종의 인산일 1926년 60만 세운동. 라이징선 석유회사의 한국인 구타 사건을 계기로 시작되었다. 1929년 원산 노동자 총파업이고 신가나에서도 역시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보기들 좀 정리해 주시고요. 갑자기 제 화면에 사라져서 놀라셨죠? 앞에 이게 온풍기가 너무 뜨거워서 여러분 목이 건조해서
침도 안 나옵니다, 지금. 잠깐 껐어요. 자, 흐름을 좀 끊기가 싫어가지고 제가 가서 좀 끄고 왔고요. 42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교사의 질문에 대한, 자, 지금 제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음 회차 예상하면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다음 회차 대비하시는 분들, 이게 제가 이제 유심히 보라고 한 내용들 꼭 좀 정리하셔야 되겠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거, 현대사 문제가 되겠고요. 6.25 전쟁 발발. 6.25 전쟁 전개 과정이 나왔습니다. 다음 회차에서는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 45년 8월 15일부터 48년 8월 15일까지 요 사이 내용 좀 정리해 두실 필요 있어요. 자, 서울 수복 이후에 뭐 했습니까? 북진하잖아요, 북진. 북으로 올라가다가 압록강 인근에서 중공군 개입, 흥남 철수 작전, 일사, 후퇴, 충청도 지역에 엄청난 파죽 공세, 이거 막아내고 서울 재수보, 38선 인근에서 지리적 공방전, 소련 제의로 휴전 협상 시작, 고지전이 계속 일어나던 도중 이승만 대통령의 반공포로 석방, 그리고 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있나 볼까요? 반공포로 석방 여기 있죠. 그리고 정전협정 이후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흥남철수작전, 4번은 이전이잖아요. 인천 상륙작전을 해야 서울을 찾죠. 이거 너무 쉽게 나왔는데, 그죠? 5번 발췌개헌안은 52년도의 일입니다. 이거 다 50년도의 이야기들이고, 발췌개헌은 52년 전쟁 중에 임시수도 부산에서 발췌개헌을 단행했었죠. 전개과정 문제, 어렵지 않게 나왔던 문제였어요. 43번 볼까요? 가정부의 통일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월드컵이 있었던 해고요. 노벨 평화상 수상 김대중 정부네요. (2000년) 1차 남북 정상회담 단행하고 6.15 남북 공동선언하였으며 햇볕 정책 실시하셨죠. 남북 기본합의서 노태우입니다. UN 동시가입 노태우고요. 7.4 남북 공동성명 박정희 정부. 이거 대놓고 나왔죠? 대놓고 나옵니다. 다 알고 계셔야 돼요. 4번 정답이고요. 5번 전두환입니다. 80년대 이산가족 최초 상봉. 전두환 정부. 정답은 4번이었고 쉽게 나왔네요. 그래서 1점 줬네요. 1점. 나옵니다. 또 나와요. 다음 회차 봐주셔야 되고. 44번. 여러분 여기서는 남북기본합의서 내용, 7.4 남북공동성명 내용을 좀 알아두셔야 돼요. 어디서 내용 파악할까요? 저희 교재에 담겨져 있습니다. 박하사탕 한등검 교재 사료들에 다 들어가 있어서 저희 교재로 공부하시기를 적극 추천을 좀 드립니다. 자, 민주화운동인데요. 3.15 부정선거에 한 거 키워드 보이죠? 1960년 4.19 혁명 문제네요. 키워드 싸움이에요, 항상. 3.15 부정선거, 4.19 혁명 내용입니다. 1번 긴급조치 철폐 요구. 긴급조치권은 1970년대 아니겠습니까? 70년대에 일어났던 거. 3.1 민주구국선언이나 개헌청원 100만인 서명운동 이런 것들이라서 연결이 되지가 않고요. 4.19 혁명을 계기로 이승만 대통령 하야하고 장면 내각이 출범하게 되죠. 2번 정답이고 3번은 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4번 70년대 개헌청원 100만인 서명운동, 5번 6월 민주항쟁. 1987년 6월 민주항쟁을 통해서 9차 개헌이 단행되면서 5년 단임제, 직선제 헌법이 제정됩니다. 44번 4.19 혁명 나올 게 나왔네요. 다음 회차 5.18 또는 6월 민주항쟁 나올 확률 높아졌어요. 아시겠죠? 45번입니다. YH 무역 노동자 사건 신민당 당사 이거 뭔가요? 1979년 박정희 정부 마지막이네요. 이게 결국에 부마 민주항쟁까지 이어지게 되죠. YH 무역 사건을 통해서 김영삼 의원, 국회의원 영구 제명 당하고 이게 부마 민주항쟁으로 이어지다가 11.6 사태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 당시 경제 상황, 이때는 석유 파동이 70년대 말에 일어나고 있었던 시기죠. 금융실명제 김영삼 정부. 연간 수출액 100억 달러. 정답이네요. 77년. 박정희 정부. 정답 2번이고요.
개성공단 의류 생산 시작. 김대중 정부, 김대중 노무현으로 이어집니다. 노무현. 김대중 정부 때 개성공단이 착공하고 노무현 정부 때 시작. 한칠 FTA 노무현 정부. 삼저우왕 전두환입니다. 80년대. 노무현 정부 때 생산 시작. 착공은 김대중 정부. 한칠 첫 번째 FTA 노무현 정부. 이렇게 연결해 두시면 되겠어요. 46번 볼까요? 자, 통금해제 유아정책 펼치고 있군요. 스포츠부터 해서 삼천교육대. 이번에 대법원 판결 보니까 삼천교육대 피해받으신 분들 1억 5천만 원인가? 정부로부터 배상금 받으시지 않습니까? 1980년대 전두환식이네요. 유아정책. 전두환 정부. 금강산 관광 시작. 지금 완전히 끝났는데. 자, 우리가 역사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김대중 정부가 되겠고요. 올림픽은 노태우. 삼풍백화점. 정말 가슴 아픈 일인데요. 90년대 김영삼 정부 때 삼풍백화점 붕괴됐죠. 보도지침 전두환이고요.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호주제 폐지. 이거 좀 중요한데요. 호주제를 완전히 없앤 건 노무현 정부입니다. 정답은 보도지침 전두환. 4번이 정답이었어요. 47번 볼까요? 인물 속 인물. 나왔네요. 많이 나왔죠. 여운형 선생님이시네요. 동양 여운형.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현대사에서 인물사 문제. 여운형입니다. 조선 건국동맹을 이끌다가 건국준비위원회를 이끌기도 했었고, 중도의 김규식 선생과 함께 좌우합작위원회를 구성하기도 했었어요. 정답 바로 보이네요. 좌우합작위원회 여운형. 정답 5번이고요. 한국민주당 송진우고요. 5.10 총선거 출마하지 않습니다. 단독정부 수립 주장 아니죠? 왜? 좌우합작위원회니까. 조선혁명선언을 작성한 건 신채호 선생입니다. 신채호 선생. 암살당해서 돌아가셨죠, 이분께서도. 현대사의 아픈 역사들이 꽤 많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여러분. 48번. 48번 여기 써볼까요? 충남부여 쌍북리에 목간출토 구구단이 쓰여 있었다. 삼국시대의 사례에 무엇이 있느냐? 삼국시대? 통합 문제이기도 하죠. 이거 지금 이거 유물 통합이에요. 삼국시대를 찾는 거고 정답은 울주 반구대 바위 그림 청동기. 이재현 원나라 만건당 고려. 경당하면 고구려의 교육기관. 독특한 회계 정리 방식인 사기치부법. 고려인데 이거 지금 삼국인데 삼국시대인데. 자, 이걸 만약에 사기치부법 요거 여러분 원래 공무원 한국사에서 다루는 거거든요. 요걸 잘 모르면 물음표. 정예공주하면 발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속어법으로 정리해서도 정답은 찾아낼 수 있어요. 사기치부법은 잠시만요. 삼국시대 또 다른 사례. 이거 지금 그 문제구나. 4번이 이게 고려인데 이것도. 지금 삼국시대니까 고구려 삼국시대 아닙니까? 뭔가 깜짝 놀랐네. 왜 정답이 없나 했네. 고구려 백제 신라니까. 왜 신라만 생각하고 있었지? 신라가 나와가지고. 충남 부여 쌍북리 아니야. 이거 백제인데 부여면은. 삼국이니까 고구려 백제 신라 중에 하나. 정답 3번이 되겠고요. 사기치부법 고려시대 회계정리 방식입니다. 고려시대. 깜짝 놀랐네. 깜짝 놀랐어. 반구대는 신석기라고도 예측을 하는데 청동기로 교과서에도 많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신석기 또는 청동기. 아시겠죠? 4번 사기치부법 고려. 고구려 3번이었습니다. 다 와가니까 또 슬슬 또 집중력이 또 좀 떨어지면서 큰일 날 뻔했네요. 오답을 또 만들 뻔했네요. 48번은 고구려 3번이었고요. 다음 정답 49번 가볼까요? 자, 칠판 한번 정리 한번 해볼까요? 가나다라마의 설명과 사진을 연결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거 우리 문제 고난도 문제에서 제가
풀어드렸던 내용이죠. 쫄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렸던. 가, 태토와 유약이 모두 백색이다. 모두 백색이다. 순백자. 가는 순백자고요. 조선시대입니다. 조선 중기. 나, 철분이 약간 함유된 태토에 유약을 입혀 고온에서 고는 작인데 푸른 빛깔을 고려있는 비색이라고 한다. 나는 뭘까요? 순청자죠. 순청자. 청자. 다 군청삭이라고 써 있어요. 고려 말에서 조선 초. 얼마 전에 TV 진품명품에서 그동안 역대급 두 번째로 비싼 문화재 나왔습니다. 군청삭이. 20억. 근데 이런 건 20억 그 이상의 값어치를 하죠. 값을 매길 수 없는 문화재인데 이게 또 굉장히 보존 상태가 좋은 문화재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라. 초벌구이한 백자 위에 코발트로 그림을 그린 후 유약을 발라 구운 작이다. 예종은 관찰사의 조선이죠. 백자에 파란색으로 그림을 그렸군요. 청화백자. 조선 후기네요. 마. 초벌구이를 한 후 유약을 발라 구워낸다. 이게 그 상감기법 아니겠습니까? 상감청자가 되겠네요. 그럼 당연히 고려시대 순서대로 보면은 순청자, 상감청자, 분청사기로 들어가다가 순백자, 청화백자 순이 되겠습니다. 나, 마, 다, 가, 라. 뭐야 이거. 순서가 아니었군요. 자, 1번 순백자 맞고요. 2번 순청자, 3번 분청사기인데 이게 어떻게 분청사기지? 이거 지금 자기 아니겠습니까? 4번 청화백자, 5번 상합청자, 3번이 정답이고요. 청동기 시대 가지부지 토기입니다. 이게 참 우리 한능검이 칼라라서 이런 문제가 가능한 거죠. 흑백이면 좀 어려웠을 법한 문제입니다. 분청사기는 여러분 좀 푸른 빛을 띠고 있어요. 물론 이렇게 백자처럼 번쩍번쩍 거리지는 않는데 그래도 푸른 빛을 띱니다. 정답 3번이었고요. 50번 가보겠습니다. 순서를 찾아놨더니 집중이 많이 떨어졌나 봐요. 자, 마지막 집중해서 50번 가보겠습니다. 전태일 열사죠. 전태일 열사 1970년에 전태일 열사 분신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자, 이 사건의 영향을 받아야 됩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럼 당연히 노동과 관련된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이 귀속재산은 일본인들이 두고 간 일제강점기 때 만들었던 무슨 산업이라던가 이런 부지들 귀속재산이라고 하죠. 광복 직후 46년에 신한공사가 설립돼서 귀속재산을 관리했고요. 부산에서 조선 방직 총파업 사건이 발생하였다. 자, 요거는 1930년, 즉 노동운동이 20년대 생존권 문제로 이어지다가 이제 투쟁으로 이어지던 그런 상황 속에 일어난 총파업 사건입니다. 자,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추진이잖아요. 추진. 1961년 장면내각에서 마련되고요. 1962년부터 추진이 됩니다. 실시. 이렇게 되고 300산업은 6.25 전쟁 직후 1953년 이후잖아요. 50년대. 5번 평화시장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청계 피복 노동조합 결성. 정답 5번이 되겠습니다. 소거법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법이나 제도들 이게 그냥 만들어진 것이 없습니다. 국민들의 피와 목숨과 그리고 엄청난 노력을 통해서 법과 제도가 만들어졌다는 것을 우리 전태일 열사를 통해서도 노동법과 관련해서도 알 수 있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50개 문제를 풀어봤는데요. 어려운 문제 당연히 있죠. 그러나 충분히 푸실 수 있다는 거, 푸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는 이번 해설 강의였고요. 다음 회차를 좀 예상하면서 문제풀이를 해드렸으니까 그에 맞게 대비하시면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능검은 박하사탐과 함께 저희 교재와 연계 강의, 유튜브 강의를 통해서
3주 완성 충분히 가능하니까 1등급을 넘어 만점까지 저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합격하신 분들 많은 댓글 좀 부탁드리면서 이번 해설 강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